지적재산법 7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상표법상 등록 요건으로서 인적 요건,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 요건을 보시면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 출원인이 권리능력자여야 합니다.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사람인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인은 출생부터 사망 시까지 권리능력이 있으며 법인은 설립등기한 성립시부터 해산의 절차를 할 때까지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 및 조약에 의거하여 상표 등록의 자격이 결정됩니다. 상호주의라 함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게 권리를 인정해주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의 외국인에게 권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원칙을 가리킵니다. 특허청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재직 중에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심사하는 자가 청구하는 것은 이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특허청 직원이나 심판원 직원이라 할지라도 재직 중인 경우에도 상속이나 유증을 받았다, 상속인이 되거나 수종자가 됐다 그러면은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로 소멸이 된 상표를 재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지만이 출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멸된 상표를 바로 다시 출원 신청하면 안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야지만이 출원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상품과 타인 상품, 즉 자타 상품에 식별력이 있는 상표에 대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만 상표권을 인정해주는 주의를 등록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법이 취하고 있는 법제입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사용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용주의는 표지의 사용이라는 사실로부터 상표 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말합니다. 등록주의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권리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것이 제도적으로 공시되기 때문에 권리관계의 안정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등록주의는 선출원주의와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의 귀속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만이 상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체적 요건으로서 상표로서의 구성 요건을 갖출 것, 그리고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있습니다. 상표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표장이라 함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이렇게 상표로서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극적 요건으로서 상표가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상품과 다른 상품의 구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타상품 식별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식별력이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까지도 등록을 허용할 경우 자타상품 식별이 불가능해지며 부정경쟁 및 상품의 오인 혼동을 초래하여 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자타상품 식별력은 상표로서의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별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1호부터 7호까지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어떠한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보시면요. 예, 상표법 제2장 상표 등록 요건 및 상표 등록 출원 33조 제1항에 보시면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호부터 7호까지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상표 등록을 할 수 없고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1호에 보시면요. 그 상품의 보통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상품의 보통 명칭을 사용한 상표는 등록이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과자 제품에서 콘칩이라는 말은 보통 명칭이기 때문에 이거를 상표로 등록시킬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호두과자 이런 것들도 상표로서 별도로 등록시킬 수가 없습니다. 보통 명칭에 상품의 보통 명칭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호두과자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2호에 보시면요.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이걸 관용상표라 하는데요. 이러한 관용상표는 상품의 식별력이 상실됐다고 보아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자류에 이제 깡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깡이라는 이름으로 상품 등록을 받아주지 않으며 그 청주에서 이제 정종이라는 명칭도 관용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3호에 보시면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 방법, 가공 방법, 사용 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도 이런 것은 이제 성질 표시 표장이라 합니다. 이런 성질 표시 표장은 상표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4호에 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이러한 것도 상표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항이나 3항을) 보시면요. 그 3호나 3호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라 하더라도 출원인이 상표 등록 출원 전에 당해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식별력이 생겼다면 상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지리적 표시가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인 경우,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호에서는요,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도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에서 이씨나 김씨, 그리고 사장이나 총장 같은 이름이나 성이나 명칭을, 보통 명칭을 표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6호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예를 들어서 1, 2, 3, 숫자 1, 2, 3, 1, 2, 3, 그리고 알파, 베타 이런 간단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도 상표로서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음 7호에서는요,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도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1호부터 7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런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 요건으로서 공익상 상표 등록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타 식별력이 고비되었다 하더라도 공익 또는 사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1호부터 21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34조 제1항에 보시면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1호부터 21호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몇 개를 보시면요, 1호 국가의 국기 및 국제기구의 기장 등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과목에 보시면요,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 기호와 동의 유사한 상표, 이런 것들을 상표로 등록시킬 수 없습니다. 공익상 이유로 상표 등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태극기, 또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장들, 이런 것들을 상표 등록할 수 없습니다. 2호에 보시면요,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의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권위와 존엄을 인정하여 국제적 신뢰를 지킬 필요에 따라서 또 저명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위해 이런 것들은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들이 1호부터 21호에 있는 사유들을 있으면 해당하면 상표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표 등록과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돼 있는 상표가 대략 60여 개 되고 출원한 건 훨씬 많죠.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니까. 제가 상표 출원 처음 한 거는 96년? 그때 한 것이 대패삼겹살이라는 메뉴명입니다. 그걸 왜 하게 되냐면 사실은 그냥 상징적인 거였어요. 내가 만든 메뉴니까 이렇게 이름을 하나에 호적에 올려보자라는 거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단순한 생각이지만 잘한 거죠. 공연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누가 만들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 상표를 등록한 사람의 마음이겠지만 저는 그런 의미가 좀 커요. 상표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거는 제가 해외 진출하면서 외국에 가보니까 정말 당연한 절차 같더라고요. 내가 만든 아이디어에 대한 이름이나 상표에 대한 등록을 먼저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와 거의 같은 레벨의 절차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상표 등록은 나의 아이가 생겼을 때 동사무소에 가서 하는 출생신고다. 호적에 딱 올리는 거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상표, 내가 만들어낸 메뉴를 등록하지 않으면 내게 아닙니다. 남의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우리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과연 이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노동을 허비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요령은 뭐냐면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검색해보면 훨씬 그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은 또 다른 재산입니다. 진짜로. 물론 내가 메뉴를 만들어서 그 메뉴가 정말 인기를 끌어야 되고 그 메뉴로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무조건 등록하세요. 진짜 그게 큰 재산이 됩니다. 상표 등록에 대한 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절차적 요건, 상표 등록과 관련된 절차적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출원지를 보시면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해 경합 출원된 경우 가장 먼저 출원을 한 사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호를 판단하고 출원된 상표와 지정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범위 내에서 선호 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출원된 상품이 등록을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표가. 그다음에 1상표, 다류 1출원주의를 보시면요. 상표법 제10조 1항에서는 상표 등록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 자원부 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상 1류구분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상표 1류 1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97년 법 개정으로 이것이 폐지되고 1상표 다류 1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97년 개정된 1상표 다류 1출원주의가 되겠습니다. 상표의 출원과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분의시 지식회사를 찾아 동서남북 어디든지 달려가는 특허청의 박성우 심사관 이어라. 안녕하십니까. 작년 말인가요? 올 초에 펭수 출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죠. 그 뒷이야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됐던 출원권들은 모두 취하가 된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많은 또 우리 펭수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안심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펭수에 관한 상표권 저희 특허청도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지 않았나 기분이 또 좋습니다. 펭수 사랑해요. 네. 그러면 오늘은 또 펭수하고 비슷한 또 일을 겪고 있는 한 연예인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또 얘기를 또 가져볼까 합니다. 미스트롯의 우승자죠. 홍가인 씨와 관련된 또 상표 출원 이야기를 또 갖고 나왔습니다. 요 얘기를 해주실 상표 심사 정책과의 김왕건 사무관님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에서 심사 기준을 담당하고 있는 김환곤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송가인 씨의 또 상표 출원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송가인 씨, 그리고 송가인 씨의 애칭인 송블리, 그리고 송가인 씨의 팬카페인 어게인의 상표를 송가인 씨 측이 아닌 제3자가 출원한 상황입니다. 펭수하고 뭐 거의 유사하네요. 네. 송가인과 송블리가 포함된 상표는 현재 출원된 상태이고요. 팬카페 명칭인 어게인 중에서 3건 중에서 2건이 현재 출원 공고된 상태입니다. 출원 공고를 하면은 아직 등록 결정은 되지 않고 1차 심사를 마치고 일반 공중에게 심사 협력을 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공중에 공개가 돼서 좀 이의신청 있는 사람들은 참고해라. 네, 맞습니다. 어게인이 왜 그 송가인 씨하고 이게 직접적 연관이 있냐? 제가 한번 또 이제 또 집중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그 어게인의 앞에 A자가 대문자로 A자인데 그 수평으로 그 아래 위로 점 2개가 있더라고요. 이걸 멀리 보면 송이에요, 송. 그 다음 뒤에 이제 알파벳 GAIN은 영어로 그냥 읽으면 가인. 그래서 송가인이군요. 그런데 이번에 그 송가인 씨와 관련된 상표 출원 건은 그 펭수와 관련된 상표 출원 건하고 좀 뭔가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지요? 펭수 같은 경우는 전혀 관련 없는 제3자가 출원하였습니다. 송가인 건에서 송가인 그리고 송블리는 송가인의 서울 아빠로 알려지신 분께서 출원한 상황이고요. 어게인 같은 경우는 송가인 카페의 매니저가 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펭수 건은 일단 전혀 관계가 없는 펭수와 관계 없는 제3자고 송가인 씨 관련된 건은 관련이 있는 제3자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아까 그 두 분, 뭐 사적인 목적으로 뭐 사용할 거 아니다. 내가 이거 이제 상표권을 획득하면 송가인 씨한테 주려고 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송가인 씨하고 소수자 측하고 사전에 또 협의가 또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문제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주 궁금해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고 공평하게 설명해 주시죠. 가수 개인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가인 씨의 승낙 없이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속사도 사실은 송가인 씨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BTS도 멤버들의 전원에게 다 허락을 받아서 상표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도 아무리 소속사라도 송가인 씨의 승낙이 없다면 상표 등록은 되지 않을 것은 명백하고요. 송블리는 이제 송가인 씨 애칭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명도 물론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고 전명성이 인정된다면 이 또한 가수 또는 연예인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저명성을 인정받았냐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앞으로 심사 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게인은 송가인 씨의 팬카페 명칭입니다. 팬카페는 법인도 아니고 회사도 아닙니다. 자발적인 팬들의 모임인 팬카페의 명칭을 누가 출원해서 갖느냐 쟁점으로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가인 씨하고 송가인 소수자석에서 얼마나 또 기여했나 안 했나 네네. 그런 문제도 또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모쪼록 아무튼 그 상표법에 따라서 아주 공정하게 잘 심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우리 연예인들 하면은 그 인격적인 권리, 그 뭐 쉽게 말하면 퍼블리시권, 뭐 초상권이나 이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느꼈는데 이제는 아니다. 브랜드 가치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브랜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는 우리 BTS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사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BTS 또는 아미와 관련된 그 상표 출원이 최근 2, 3년 안에 600건이 넘는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유튜버들 이런 분들 상표 출원 바로 하시는 게 그게 제일 최선의 선방이 아닐까, 공격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우리 저 연예인들 응원하실 때 그 연예인들 그 지식재산 또 같이 확보해라고 잊지 말라고 함께 또 응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송가인 씨와 관련된 상표 출원에 대해서 좋은 정보 갖고 오신 상표 심사정책과의 김환곤 사무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표 출원과 관련한 영상들을 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표법상 등록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재산법 7주차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